박근홍의 인디 월드. 자, 매주 일요일에 만나볼 수 있는 분이십니다. 게이트 플라워즈의 박근홍 씨, 오늘도 어김없이 스튜디오에 자리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근홍 씨도 수능 보셨죠? 아, 봤죠? 수능 세대였나요? 학력고사 세대였나요? 아, 수능 세대였죠. 수능이 끝났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11월 7일이 수학능력 시험이었어요. 엊그제였는데 정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때 진짜. 느낌이 어떠세요? 뭐 생각 나시잖아요. 이맘때쯤 되면. 그렇죠. 이때 뭐 일단 추워지면은 네. 예, 수능 때구나. 네네. 뭐 이 느낌이 딱 들죠. 그때 뭔가 이렇게 떨리거나 긴장하거나 그러셨어요? 아, 긴장 많이 했죠. 음. 끝나면서 이제 그냥 다 아쉽죠. 나오면서. 그렇죠. 뭔가 내가 그 문제 이렇게 풀 수 있었는데 왜 이제야 생각이 그렇죠. 날까? 또 저는 제가 시험 봤을 때는 그 전해가 굉장히 점수가 낮았던 해고, 아하, 어려웠을 때. 그러니까 어렸을 때. 예. 그 다음에 근데 굉장히 또 문제가 쉬워져서 점수가 대폭 상승했던 해예요. 그래서 처음 채점을 한 다음에 굉장히 꿈에 부풀어서 점수가 높게 나왔으니까. 우와 막 예. 완벽해 이러고 있었는데 네. 신문이나 뉴스를 보니까 처음에는 10점 올랐다 그러더니 20점, 30점, 40점, 50점, 60점 올랐다고 전체 평균이요? 네, 전년 대비해서. 아이고. 그래서 예. 그때 좀 뭔가 굉장히 억울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원하는 대학을 가셨나요? 아, 뭐 대학이야 뭐 네. 대학이 저를 부르는 거죠. 이 자신만만한. 제가 늘 배웁니다. 예. 잊고 있었던 자신감이 박근홍 씨를 만나면 자신감이 아니라요. 네, 저의 운명이었죠. 그러니까 맞아요.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대학을 혹은 이 목표를 가려고 아등바등하면 오히려 힘들잖아요. 그래서 또 사실은 다 느끼시겠지만 어느 대학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학 가서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사실은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맞아요. 네. 지금은 딱 내가 이 대학만 보이겠지만 조금 더 살다 보면 이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결코. 아, 그렇죠. 제 주위에 명문대 나와놓고 이제 저처럼 지금까지 이렇게 같이 저랑 놀고 이런 친구들 많습니다. 네. 어떻게 하느냐가 네. 훨씬 중요합니다. 아, 그러면 매 순간 열심히 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네.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수고 많이 하셨어요. 뭐 앞으로 또 남아있는 시험들이 많지만 그래도 마음의 짐을 한쯤 좀 덜어놨으면 좋겠네요. 지금 수험생 분들. 아, 그럼요. 예. 아, 이제 좀 노셔야죠. 우리 부모님들도 많이 듣고 계시거든요.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 아, 그렇죠. 부모님들도 많이 좀 이제 그렇죠. 좀 한참 노시고 좀 편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어디 여행도 좀 가시고. 예, 맞아요. 아, 그리고 또 운동도 좀 들으시고. 이 락 음악 들으면 시원해지잖아.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아, 지금 어디 놀러 가시면서 딱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이 가을에 좋은 근데 날. 근데 이렇게 얘기해놓고 또 근데 오늘은 좀 예,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래요. 오늘은 좀 또 가슴 아픈. 예, 저 사실은 이제 선배님이라고 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이제 들국화에 들어모셨던 주창권 네, 선배님이 돌아가셨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주창권 선배님 좀 특집을 마련해 봤습니다. 추모 특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갑작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그리고 사실은 제가 뭐 병원도 갔었는데요. 네, 모두 실감을 못 하셔서. 네, 그런데 사실은 들국화 멤버분들 다 이제 선배님들 다 계셨는데 네. 담담하게 의외로 굉장히 담담하시더라고요. 가시면 얘기는 뭐 먼저 좋은데 갔다고. 네, 이러시면서 사실은 또 이 들국화의 새 앨범이 이제 다 완성이 됐다고 했는데 네. 또 안타깝게도 이제 진짜 나오는 걸 못 보시고 네. 돌아가셔서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요. 자, 주창권 씨에 대해서 오늘은 그래서 인디 월드 시간에 한번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들국화의 드러머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네, 그렇죠. 뭐 사실은 들국화 드러머로 가장 유명하고요. 근데 사실은 드러머시지만 다른 악기도 네. 나중에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기타도 굉장히 잘 치시고 노래도 잘하시고 심지어 그 들국화의 2집에 네. 기타로 오신 최구희 씨, 네. 최구희 선배님이 있으셨는데 예. 그분한테 기타를 어떻게 좀 지도를 하셨다고 해요. 오, 드러머임에도 네. 불구하고. 뭐 사실 근데 기타 레슨을 뭐 이렇게 이런 건 아니고 이제 노래를 어떻게 쳐라 네. 이런 거에 말씀을 하셨겠죠 아마도. 그럴 정도로 굉장히 멀티플레이어로서 굉장히 활약을 하셨고요. 네. 또 개인 들국화 외에도 개인으로서 앨범을 6장을 내시고 솔로로 이렇게 내시고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진짜 뮤지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네. 이 주창권 씨를 이야기하려면 들국화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예, 이 들국화의 멤버들 어떻게 결성이 됐는지 그 이야기부터 좀 해볼게요. 그럴까요? 예. 그럼 얘기가 상당히 길어지는데. 길어지나요? 짧게. 아주 길어. 사실 근데 예. 들국화에 대해서 굳이 설명하는 건 네. 제 신뢰가 아닌가. 그래서 일단 노래를 한번 듣고. 그럴까요? 그 주창권 선배님이 예. 직접 작사하고 작곡하신 좀 멀지만 크리스마스를 멀지 않아요. 한 달 남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네요 또. 그럼 2달이라고 치죠. 예. 네, 또다시 크리스마스라는 노래 한번 들어보시죠. 네. 크리스마스 또 돌아왔네. 설레는 마음과 함께 언제나 크리스마스 돌아오면 지난 추억을 생각해. 크리스마스 또 돌아왔네. 사랑의 느낌과 함께 누구나 크리스마스 돌아오면 따스한 사랑을 찾지. 거리에는 캐롤송이 울리고 괜스레 바빠지는 발걸음. 이름 모를 골목에선 슬픔도 많지만 어디에나 소리 없이 사랑은 내리네. 크리스마스 또 돌아왔네. 설레는 마음과 함께 언제나 크리스마스 돌아오면 지난 추억을 생각해. 거리에는 캐롤송이 울리고 괜스레 바빠지는 발걸음. 이름 모를 골목에서 슬픔도 많지만 어디에나 소리 없이 사랑은 내리네. 크리스마스 또 돌아왔네. 사랑의 느낌과 함께 누구나 크리스마스 돌아오면 따스한 사랑을 찾지. 크리스마스 또 돌아왔네. 크리스마스 또 돌아왔네. 크리스마스 또 돌아왔네. 크리스마스 또 돌아왔네. 네, 주창권 작사 작곡에 네. 예, 또다시 크리스마스 듣고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방금 말씀도 드렸지만 드러머이지만 작사도 하시고 작곡도 하시고 네, 굉장히 다재다능하세요. 그렇습니다. 예, 음악적 능력이 엄청나신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본인은 이거에 대해서 그냥 하다 보니까 됐다고 겸손하십니다. 굉장히 겸손하신데요. 이때 뮤지션들이 대부분 들국화 근데 다른 멤버분들도 굉장히 그런 멀티플레이어적인 면모를 보여주시고 네. 사실 들국화 공연 끝나고 네. 뒤풀이를 가면은 네. 일단 거기 무조건 노래를 불러야 돼요.
기타 치고 노래 불러야 되고 느낌은 사실은 저는 한 번도 참석을 못했는데 네. 얘기만 계속 듣고 네네. 근데 어떤 정말 이분들이 음악을 사랑하시는구나. 뒤풀이에서도 웬만하면 맞아요. 무대에서 너무도 많이 음악을 했기 때문에 뒤풀이에 가서는 좀 쉬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죠. 뒤풀이에까지도 음악과 함께 하시는 그렇죠. 분들이군요. 그 뒤풀이 참여한 사람들은 일단 무조건 노래를 하나 적어도 하나는 불러야 돼요. 해야 돼요. 네. 가수가 아니더라도. 가수가 아니더라도 그냥 어. 온 사람들 막 다 무조건 노래를 불러야 돼요. 진정으로 뮤지션들이네요. 그렇습니다. 음악으로 푸는 거잖아요. 또 뒤풀이까지도.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창건 선배님은 들국화 말고도 네. 예전에는 뭐 74년부터 밴드를 계속 하셔서 네. 83년에는 이제 신중현 선생님하고 같이 예. 또 연주도 했고요. 예. 이후에 계속 들국화 활동 끝난 다음에는 1988년에 솔로 1집을 내셨었습니다. 그래서 솔로 1집에서 전곡을 직접 작사 작곡하시고 네. 연주도 다 하시고 기타 직접 치시고 혼자요? 예, 그렇습니다. 와, 예. 그래서 이 앨범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안타깝게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네. 뭐 일단 음악을 듣는 분들 그리고 들었던 분들은 한국의 에릭 클립튼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굉장한 어떤 호평을 네. 줬던 앨범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 들국화의 드러머라는 이름보다는 네. 더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들국화라는 이름이 너무 컸기 때문에 예. 사실은 그게 잘 안 알려져 있지만 네. 이분의 어떤 음악 활동, 음악 인생에서 들국화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작은 부분이 아닌가. 아. 일단은 기간으로 보자면 예. 정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창건이란 이름으로 된 앨범들이 많이 또 일단 나왔고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작사 작곡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러면 이 주창건의 음악들을 많이 들어볼게요. 그렇죠. 네. 바로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1집에 수록된 웬일로라는 노래입니다. 네. 아침 되면 뜨고 다른 밤이 되면 뜨는데 그런데 내 마음 웬일로 이렇게 그런데 내 마음 웬일로 저기 아이들 노랫소리 하늘엔 싱그름 떠가고 거리엔 사람들 바쁘게 오가는데 그런데 내 마음 웬일로 아침 되면 뜨고 다른 밤이 되면 뜨는데 그런데 내 마음 웬일로 이렇게 그런데 내 마음 웬일로 잔잔히 스며드는 그리움
추억의 그림자 구름 사이로 흐르는 달빛 외로이 내 맘 적시고 주창권 씨의 솔로 1집이었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웬일로 듣고 오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예. 이제 보컬이시잖아요. 그렇죠. 박근홍 씨는 근데 이제 드러머시고 또 작사 작곡도 하시는 분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가까이서도 뵀을 거 아니에요. 많이 뵀죠. 근데 저희는 사실 들국화 하면은 다양한 분들 다 그 멤버들을 다 기억하긴 하지만 그래도 보컬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사실이에요. 전인권 씨가. 그렇죠. 전인권 씨가 훨씬 많이 노출도 되고 하셨으니까 그렇죠. 혹시라도 이 드러머 주창권 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혹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근홍 씨의 느낌으로 이 인디월드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군요. 예, 그런 이야기 좀 듣고 싶어요. 느낌은 사실은 딱히 주창권 선배님뿐 아니라 네. 들국화 mem버 전체 분들한테 느껴지는 감정인데요. 네.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두 다 멀티플레이어고 그런데도 굉장히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순수하시고 또 일단은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네. 굉장히 뭐랄까요 진실되다고 할까요? 저 사실 가식적이지 않고. 저는 몇 번 뵙지도 않았는데 사실은 예. 제 이름을 바로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야 그놈아 뭐 이러고 일단 병원에서도 이제 그놈이 왔니라고 예. 말씀하시는 거 보고 저는 놀라우면서도 감동받으셨겠어요. 뿌듯하기도 사실은 말이 선배님이지 네. 연배가 사실 음악 활동을 같이 한 적이 거의 없고 네. 사실 최근에서야 이제 들고 선배님들이 게이트 플러즈 불러주시고 기억해주시고 해서 뵌 거지. 사실은 이거 한국 음악의 전설인데 저는 그냥 저희 다른 인디 밴드들 오래된 인디 밴드들도 우러러 보지만 이 들국화는 정말 저 안을 있는 밴드인데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굉장히 우러러 보는데 그래서 근데 이분들은 그럴 필요 없다. 네. 바로 나 같은 뮤지션이고 음악인인데 전혀 권위적이시지 않으시고. 전혀 권위적이지 않으시고 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이런 정말 들국화 같은 음악 그리고 또 주창권 선배님의 어떤 솔로 음악 담백하면서도 굉장히 허심탄회 가슴에 있는 걸 다 털어놓으면서도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완성도가 있는 그런 음악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역시 락커로서의 분석이 명확하신 것 같아요. 분석은 아니고 예. 저희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사실 저도 사실 참 모르는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전에 부고 기사를 보니까 네. 2007년도에 했던 어떤 인터뷰 방송에 못 나갔던 네. 굉장히 그때 생활고를 좀 겪으셔서 어떤 성남 쪽에 있던 허름한 연습실에서 작업을 계속 하시는 그 모습을 봤는데 그러면서도 그렇게 어려우시면서도 계속 음악 작업을 하시는 게 정말 또 굉장히 정말 뮤지션으로서 네. 굉장히 어떤 후배들한테 굉장히 많은 귀감이 되겠어요. 그럼요. 근데 네. 그때 사실은 들국화 같은 경우 정말 들국화뿐 아니라 다른 선배 뮤지션 선배님들도 접점이 좀 없어서 그동안에 좀 못 뵀는데 근데 네. 들국화는 근데 대부분들은 선배님들은 아무래도 선배님이니까 이쪽에서 아래쪽 후배들이 좀 와서 그래야 되는데 네. 그게 또 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들국화는 그 반대로 정말 후배들한테 직접 다가와서 먼저 다가오시고. 같이 하자 이런 거 하면서 그러면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도 귀감이 됐던 밴드입니다. 자, 그러면 주창권 씨의 노래 또 다른 거 하나 들어볼게요. 이제 솔로 앨범은 이제 유작으로 남은 6집 네. 앨범에 수록된 이 순간은 우리의 것이라는 노래입니다. 지금 왠지 이 상황에 굉장히 와닿는 노래 제목이네요. 그러게 저도 사실은 생각 없이 선곡했는데 네. 이런 의미가 또 되네요. 이 순간 우리의 것입니다. 예. 예.
네, 채소리의 음악동네 일요일 3, 4부 코너입니다. 박근홍의 인디월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주창권 씨, 들국화 이제 고인이 된 주창권 씨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어요. 슈퍼 세션? 예, 사실은 이름 슈퍼 세션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예. 사실 들국화의 어떤 못지않은 어떤 슈퍼 아무튼 정말 굉장한 뮤지션들이 모인 네. 일단은 신촌블루스의 어민호 선배님 그리고 이제 사랑과 평화의 네. 최희철 선배님 모여서 셋이서 만든 그래서 밴드 이름부터 진짜 슈퍼 세션. 이때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던 네. 그러나 역시 또 아쉽게 상업적 성공은 그렇게 거두지 못한 언제 결성이 됐나요? 결성은 2010년에 아하. 결성이 됐고요. 예, 예. 근데 사실은 이 앨범이 결성된 다음에 또 솔로 6집이 나왔거든요. 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밴드가 그렇게 성공을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근데 제가 또 이 슈퍼 세션을 좀 기억을 하는 게 네. 그때 게이트 플라워즈가 네. 저희가 첫 앨범을 내고 그 한국 대중음악상 후보에 올랐었거든요. 네. 그때 다른 분의 락 부분 후보에 오르셔서 네. 그때 이렇게 수상소감 말씀하시고 그때가 또 기억이 납니다. 그때 수상 소감 어땠나요? 역시 또 담백하게 그냥 아유 뭐 이런 뭔가 이렇게 시크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쿨하신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시크가 가까운데 아, 그래요? 근데 네. 말씀하시는 건 이제 저희 시골 가면 이제 할아버지들 아유 뭐 이런 걸 다 가져서 이런 예. 그러니까 정말 음악과 어떤 삶이 어떤 일체가 되는 어떤 음악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서도 또 세련된 어떤 음악을 또 화성을 추구하시고 어떤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워낙 또 유명하시고 쟁쟁하시고 이런 분들이 다 같이 모여다 보니까 이제 너무 다들 특출 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아무래도 정말 연륜이라고 할까요? 그 연륜이 쌓이신 다음에 모이셔서 그런지 딱 양보하시면서 또 어떤 현란한 테크닉이나 이런 게 아니라 네. 어떤 정말 조화. 곡을 위해 조화를 위해. 그래서 이 앨범의 또 마지막 곡을 들려드릴 텐데요. 네. 제일 오늘 들려드린 노래 중에 제일 락킹한 그런 노래가 됐습니다. 또 재밌게도. 그러네요. 마지막 곡으로 예. 그래 슈퍼 세션의 예. 노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다시 시작해라는 노래. 그럼 다시 시작해야 되나요? 다음 주에 다시 시작해. 그렇죠. 예,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대여 많은 시련 속에 지쳐버렸나요. 하지만 누구에게나 저만의 지